자, 국내 여행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항공권은 뭐 해외 항공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할인 항공권이라는 게 있고 실시간 항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틀립니까? 할인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좌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죠. 예. 손님들한테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안 팔리면 이제 많이 싸게 팔죠. 실시간 항공권은 이건 항공사 사이트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항공사 쪽에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좌석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항공사, 어느 여행사에 끊어도 비슷하지만 다만 수수료, 자기네들 그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카드사한테 받는 그 할인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몇천 원씩은.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를 좀 적게 받거나 안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혜택들 때문에 무이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항공권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쌉니까? 국내 항공권은 각 항공사 사이트가 제일 쌉니다. 예. 뭐 물론 스카이 스캐너도 싼 항공권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할인 항공권 이런 것들 땡처리 항공권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노멀한 케이스에서는 항공사 사이트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캔슬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전화도 통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쪽은 우리나라 항공사 사이트 있죠. 근데 진에어 있고 티웨이 있고 이스타 있고 막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검색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검색은 네이버나 스카이스캐너에서 하시고 그 쭉 비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난 항공 스케줄을 내가 잡았다 그러면 항공 스케줄과 항공사를 잡았으면 항공사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같은 요금이라도 나중에 리이슈하기가 편해요. 내가 변경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취소료 규정은 항공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상품마다 다 틀려요. 하나투에 있는 상품들도 다 틀려요. 왜냐하면 뭐 항공을 어떻게 잡느냐, 그다음에 배편을 어떻게 잡느냐, 호텔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취소료 규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박이야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좋은 우리 관광 숙박들을 열고해 놓은 상품들이고요. 서울에는 뭐 이런 부산, 경주, 인천, 충청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호텔들이고 특징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이 호텔을 수비하려면 이거를 참조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금액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모객이 끝난 다음에 제안을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텔은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 호텔 같은 경우를 어디서 예약하는 게 좋으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고다나 뭐 호텔스.com 이런 데를 많이 쓰죠. 항공은 스카이스캐너, 해외 항공권은. 그 다음에 아고다 이런 거를 쓰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우선해서는 구글에서 하시면 돼요. 구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도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숙소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다만 이제 국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 맵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워낙 강세고 레코드가 그쪽으로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다 구글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구글을 지도를 딱 펴면은 거기에 그 액티비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볼거리들 쫙 나와 있고요. 숙소들 쫙 가격대별로 그냥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항공까지도. 만약 숙소를 내가 딱 어디를 눌러서 예약을 하려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고다부터 시작해서 각 사이트들이 다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초이스를 또 하면 돼요. 가격대별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구글 하나 하면 끝나는 거야. 외국 자유여행은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구글 하나 하면 끝나는 거야. 구글 하나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주 만나서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의 첫 번째는 관광지를 선택을 하고, 관광지에 맞는 쪽에 숙박을 선택을 하고, 숙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공을 선택을 하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자유여행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자유여행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손님들을 안내할 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상품에 대해서 전주 한옥마을, 그다음에 7번 국도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순천 여수 벌교, 뭐 미각 여행이죠, 전라도 쪽은. 그래서 뭐 제주도나 아니면 선유도 쪽에 이런 상품들이 유명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쭉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니까 대부분 주말만 가능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쭉 있고, 지금도 주말에 저 롯데월드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앞이나 시청역이나 그 다음에 만남의 강자 이런 데 가면 고속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이제 아침마다 출발하는 거예요. 국내 가이드들이 다 있죠. 국내 가이드들이 있어서 멘트도 일부 하고, 현지에 가면 또 현지 문화 해설사들이 또 나와서 하고, 요즘은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역의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와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일단 뭔가를 돈을 쓰고 가잖아요. 물건이라도 사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2만 원, 그다음 1박을 하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서류가 이제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인원수를 세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얼마를 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지는 않죠. 2만 원, 3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그 올리고 판매하고, 내가 따라가고, 또 내가 인솔 내지는 뭐 길벗 가이드로 가고, 굉장히 재미난 상품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외국 상품에 비해서 항공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마운트가 작죠,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퍼센티지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작죠. 그죠? 뭐 39,0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책정은 많이 합니다.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한다든지, 1박 2일짜리는 뭐 한 2만 원, 뭐 15,000원 이렇게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많이들 가시죠. 많이들 갔다 왔고.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코디네이터 하기가, 설계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제주도 더 많이 간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1박 2일, 2박 3일, 2박 3일, 뭐 3박 4일, 뭐 이 정도 코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 중에서 손님들이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견적을 뽑을 때 손님들의 특성, 나이, 그 다음에 제주도 몇 번 와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특성을 정해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한테, 이분들 제주도 두세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식사 좀 좋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안 가본 그런 투어들을 위주로 해서 그 설계를 좀 해주세요 하면, 현지에 있는 여행사가 거기에 맞게끔 좀 특수한 부분들 새롭게 꾸며지고, 거기도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한 두세 가지 안들을. 그걸 또 제안을 해서 손님이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대부분 상품가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패키지는 20만 원대가 많아요. 20 몇만 원, 비행기값까지 포함해서. 그 대신 이제 항공 출발 시간이 안 좋죠. 오후 2, 3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도 오후 2, 3시에 돌아와요. 아니면 아주 밤늦게 돌아오든지, 이렇게 남들이 안 타는 비행기를 싸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는 안 좋죠. 근데 이제 시간대가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아침 10시에 출발해.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저녁 먹고 오거나 뭐 이런 2박 3일 꽉 찬 일정이 있죠. 이게 항공대가 제일 비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포함해서 하면은 5,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패키지는 2, 30만 원대다. 그거는 옵션이 일부 있고 쇼핑도 일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여행 만드는 거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초이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손님들 줘도 손님들이 또 만족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에 있는 랜드사, 여행사들한테 우리 손님의 특성, 부부 동반이다 아니면 여자 동창생인데 여행을 제주도를 몇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데 트레킹이나 뭐 이런 걷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식사는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식사를 불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석식을 다 불포함해. 우리 1월 22일 날 가는 건 남프랑스는 식사가 다 불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포함을 시키면 그게 제약이 돼 가지고 자기가 릴렉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식사하는 저게. 그래서 여기도 조식은 조중식은 포함인데 석식은 불포함으로 해가지고 뭐 같이 간 사람이 회를 먹겠다, 뭐 아니면 흑돼지 고기를 먹겠다,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지역으로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직접 먹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등반, 한라산 등반도 많이 하죠. 한라산 등반은 보통 1박 2일도 많이 가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일요일 날 저녁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 도착하는 날 바로 한라산을 가게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로 잡았다가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전날 날씨 좋았는데 어제 올 걸 이렇게 수가 있어서 보통은 당일날 도착하자마자 한라산 등반하고 그 다음 날은 다른 투어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당일날 만약 비가 오면 토요일날 비가 오면 일요일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투어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있다. 서부, 동부권 나눠가지고. 그래서 제주도가 제일 힘들어요. 손님들 컨트롤하기에. 에어카텔은 뭔지 알죠? 에어, 항공하고 카, 렌트카하고 텔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어텔은 에어하고 텔만 묶여져 있는 거. 호텔만.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고요. 카텔도 있고요. 에어는 빠지고, 손님들이 알아서 끊는 거죠. 알아서 끊는 거고, 카텔만 있는 경우도 있고, 렌트카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렌트카도 성수기, 비수기 완전 고부질 요금입니다. 비수기 때는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거저 빌려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 때는 상당히 좀 비싸고, 뭐 그런